그 다음에 계산력도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공식도 외워지니까 뭐 일석삼조. 무엇보다도 추천드릴 거는 이 시기에는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루쌤입니다. 혹시 지금 자연계 편입을 준비 중이신가요? 영어와 수학 둘 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가요? 파이널은 다가오는데 점수가 계속 안 올라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편입 수학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 처음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입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편입수학을 입문을 하게 되면은 기초수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기초수학이라는 게 따로 그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내용에서 저희가 편입수학에서 필요한 그 내용들만 끄집어 와서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자체 교재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로 많이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전에 중고등 단어를 따로 공부한다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편입 수학도 혼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보통 이제 전화 문의 학생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수학의 정석을 보고 있는데 요거 보면은 우리 편입수학 할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엄청나게 좋은 책이긴 한데요. 편입수학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좀 교재다 보니까 기초수학은 교재가 또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만드는 교재들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인강만 하는 친구들은 책이 없잖아요. 네. 그럼 학원에 그냥 따로 전화해서 그냥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아, 만드신, 직접 쓰신 제가 직접 이제 만든 교재를 무료로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해설이랑 답이 다 정성스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니는데 그걸 그냥 주신다고요? 굳이 뭐 이거 판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주세요. 물론 드릴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저희 몇 권만 이렇게 주시는 걸로. 물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편입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초창기에 배우는 미분 적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 내용을 통해서 그 뒷부분을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심화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분 내용을 잘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이 이론을 알다 하더라도 제한 시간에 못 풉니다. 아, 미적분이 나중에 나오는 뭐 선형대수나 공업수학이나 이렇게 뒤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형대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나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잘 해야만 나중에 이제 고득점 맞거나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편입수학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어느 시기인가요? 보통 가장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가 9월, 10월 달이 아마 수학에 거의 몰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영어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영어도 안 되어 있는데 수학도 안 되어 있는데 수학에 또 올인을 하기도 좀 도박 같고 되게 갈등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 학생은 굉장히 우울할 것 같고요. 예. 아마 많은 고민할 겁니다.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건지. 그냥 제 주관적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영어 점수 올리는 것보다는 수학 점수 올리는 게 더 확률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도권 대학의 여러 대학교 중에서 수학만 100% 보는 학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나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까지 학교가 안 되지만은 영어가 너무 안 되면 차라리 수학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인생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왜냐면 영어가 이제 오르기 직전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네.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은 수학을 또 올인하기엔 좀 아깝다. 독학을 하시거나 인강을 보시는 학생들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학생은 진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 학생이 만약에 제 학생이라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냥 이 시기에는 수학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예. 그 영어 점수를 안 보는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붙을 수 있을지 평소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은 여대로 봤을 때는 최초 합격으로 말씀드리면 한 80점대 정도는 나와줘야만 그래도 합격하지 않을까. 의외로 이제
여대는 또 여자 학생들만 붙잖아요. 또 거기는 또 엄청 더 치열하고 오히려 남녀 그냥 학교보다도 오히려 여대가 합격 점수가 더 높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되게 그리고 여학생분들은 거기가 더 잘 열심히 하니까 또 그렇게 쉽진 않네요. 허성한 자연계 편입에 좀 특징이 있을까요? 편입 시험 문제의 특징이라든지. 일단 한양대학교로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는 이제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은 이제 1교시, 2교시 나눠서 보고요. 1교시가 영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어 시험이 보통 이제 40문제인데 70분 동안 봐요. 1교시가 끝나고 나면 체력이 방전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한 10분, 15분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수학 시험은 보는데 처음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름 한양대학교가 문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계산력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지에 한 반 이상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계산력이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 편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을 한 시험지 안에 보는 통합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형으로 보고 시간이 아까처럼 한양대학교랑 다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40문제 90분인가 그러거든요. 보통 첫 페이지에 영어 시험지가 있고 뒷페이지에 수학 문제가 있는데 영어 문제가 더 많아요. 나는 영어 자신 있는 학생들 뭐 영어 먼저 푸는 학생도 있고 나는 뭐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 문제 푸는 학생이 있는데 통합형은 무엇보다도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맞히기 때문에 영어 문제는 100점이 뭐 2점 1점인데 수학 문제는 뭐 3점짜리 있고 4점짜리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100점이 높으니까 차라리 영어 문제 2문제 틀리고 수학 문제 1문제 맞추는 게 또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는 거니까. 서강대도 이제 성균관대처럼 이제 통합형입니다. 영어 문제가 40문제고 수학 문제가 20문제인데 2시간 동안 봅니다. 그것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수학 시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형이라서 또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균관대랑 이제 저기 서강대는 유형이 비슷합니다. 한양대만 그러면 좀. 네, 분리해서 보고요. 그러면은 영어 잘못 치면은 그게 계속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멘탈이 흔들리죠. 그 상태로 수학 시험을 보네요. 그죠. 이제 막 숫자를 보는데 영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전 헷갈렸던 문제들이 둥둥. 네. 왜 그때 그렇게 안 풀었지 하는 것도 있고. 예. 사실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편입 수학은 암기다.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나가고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풉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줍니다. 오늘 배웠던 개념 내용 가지고 기초 문제들 쫙 한 100문제 정도를 주어서 그냥 요거를 주구장창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힐 거다.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념을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 적용시켜서 습득하게 하는. 그렇죠. 본인도 문제 많이 푸니까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계산력도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공식도 외워지니까 뭐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인강을 보거나 독학을 이제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편입 수학 좀 공부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이제 푸는데 푸는 것도 그냥 무조건 시간 주고 푸는 게 아니고요. 어느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것만 모아놓고 기출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학교에 있는 내용을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반응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미적분 풀 거니까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만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합쳐 놓으면 또 이렇게 뒤집어서 섞어 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하고 마지막엔 다 섞어 놨을 때 또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 그게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그거를 뭐 한 노트에다가 다 적는 게 아니고요. 뭐 미적분 따로, 선대 따로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정성이 들어간 남의 거 아니고 자기가 정리하면 자기 스타일로.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내가 보기 편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보통 이 하반기 이 시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나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달려야 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봤을 땐 내가 이만큼 이런 것도 해봤다는 그런 하나의 뭐 책갈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몇 점 나왔고 해서 내가 이 정도 나오면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본인이 잘하면은 가는 거고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네, 이제 편입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많은 자연계 편입생 분들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애초에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노력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파이널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설정까지. 안녕.